자,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제목 먼저. 확률이 무엇인지 공부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단어 몇 가지를 공부하겠는데, 첫 번째는 확률 실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확률 실험 또는 시행이라고 하는데 무엇이냐?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실험을 하는 것을 확률 실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익혀야 할 단어는 표본점, 세 번째 단어는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단어를 쓸 때 DEF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단어의 정의, definition에서 세 글자 DEF를 쓰는데 새로운 단어를 학습할 때는 앞으로 definition 이렇게 적어놓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확률 실험의 결과.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점 전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말합니다. 단어 한 가지 더. 데피니션 4. 자, 사건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건은 무엇이냐? 이전에 배웠던 표본 공간, 이전에 말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단어 4개를 언급했는데 이 단어들을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전 1개 던지기. 동전 1개를 던질 때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동전을 1개 던지기 이런 것을 우리가 확률 실험 또는 시행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 실험 결과를 이거 표본점이라고 하겠죠. 자, 표본점은 앞 또는 뒤. 그럼 표본 공간은 표본점 전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 앞, 뒤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앞뒤로 적지 않고 기호적인 약속을 하겠습니다. 앞은 H로 뒤는 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한 가지 더. 사건. 자,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적어보게 되면 공집합 앞, 뒤, 앞뒤 이렇게 해서 표본 공간의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사건은 2의 제곱배 해서 4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전을 1개 더 늘려서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 실험 또는 시행입니다. 표본점은 이번에는 앞, 2개다.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자, 표본 공간은 표본점 전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 전체가 다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 앞, 앞뒤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까지 총 16개의 사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를 4가지를 언급했었는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집합인 사건은 우리가 공사건, 그 다음 원소를 하나씩 갖는 이 사건 이렇게 원소를 하나로 갖는 사건은 근원사건. 자, 그 다음 사건 중에 표본 공간과 같을 때 전사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전사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2의 4제곱배, 그래서 16개의 사건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공사건, 근원사건들, 전사건, 나머지 사건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사위 던지기. 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 표본 점은 1, 2, 3, 4, 5, 6. 자, 표본점 전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 표본 공간. 자, 그러면 사건은 총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공사건부터 시작해서 근원사건 쭉쭉쭉 전사건까지. 그래서 총 사건은 2의 6제곱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사건을 뭐로 표시하느냐? 대문자 S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단어, 용어를 배웠었는데 이제 확률에 대해서 확률이 무엇인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3종류의 확률이 있습니다. 사전 확률, 사후 확률, 한 개 더 수학적 확률. 이렇게 3종류의 확률이 있는데 사전 확률은 무엇이냐? 모든 표본점이 일어날 모든 표본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예를 들면 동전이나 주사위 같이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은 어차피 발생할 가능성이 똑같고 주사위도 정육면체로 1, 2, 3, 4, 5, 6 어떤 면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같은데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얻는 확률은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 사후 확률은 무엇이냐? 실험을 반복하여 얻은 비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친숙한 것은 야구에서 안타율 또는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수학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 저 줄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는 앞으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만 공부할 텐데, 수학적 확률은 무엇이냐? 두 확률을 보완하고 일반화하여 얻은 것을 말합니다. 사전 확률이나 사후 확률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반화시켜서 정의한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학에서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두 개가 아니라 앞으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배웠는데, 그럼 수학적 확률이 무엇이냐?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말하지 않고 확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피니션 몇 번이죠? 네, 5번.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호로 쓰면 대문자 P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확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확률이 아니라 확률 함수라고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함수를 생략해서 그냥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함수는 사건을 실수로 대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이전에 했던 동전 한 개 던지는 것을 가지고 확률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전을 한 개 던지는, 자, 여기 다 적겠습니다. 동전 한 개. 사건을 실수로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전을 한 개 던질 때의 사건은 우리가 4개를 찾았으니까, 자, 사건 4개를 적고 다시 써. 공사건, 앞, 뒤, 앞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실수로. 그래서 공집합일 때는 실수 0으로, 앞면이 나올 때는 실수 1로, 아니요, 2분의 1로, 뒷면이 나올 때는 2분의 1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것은 1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건들을 실수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이 중간 단계를 우리가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의 확률은 얼마냐? 2분의 1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찬가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얼마냐? 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확률 함수라는 것은 사건을 실수로 보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아무 실수나 써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닌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조건이 3가지가 따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전에 S라는 거는 제가 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전 사건의 확률은 1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무슨 확률이냐면 모든 사건, 이벤트에서 2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모든 사건의 확률은 0이 0 이상이고, 결국에 전 사건이건 간에 모든 사건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텐데요. 사건이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두 개의 사건이 공통된 부분이 없을 때 먼저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두 사건의 관계를 배반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 확률을 물어보면 어떤 확률이냐면 A 또는 B의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각각 더하면 성립할 때 1번, 2번, 3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건을 실수로 대응시키는 것을 바로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가지고 얘를 계속 지금 위에서 언급한 것을 계속 예를 들면 A라는 사건을 자 얘라고 쓰고 A라는 사건을 앞면이 나오는 경우 B라는 사건을 뒷면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배반 사건이 되겠죠.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 이때 두 사건 A 또는 B 다시 말하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배반 사건이니까 앞면이 나올 때의 확률과 뒷면이 나올 때의 확률을 각각 더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1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건 3번을 적용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 동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를 놓고 자, 주머니 이상하죠? 배려해 주세요. 자, 두 개의 주머니에 공을 이렇게 두 개씩을 넣을 건데 제가 이렇게 색칠하지 않은 건 흰색 공 화이트 W라고 적겠습니다. 여기 색칠한 공은 색칠 잘 해볼게요. 검은 공 B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머니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걸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 실험 두 개의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내는 실험입니다. 확률 실험. 자, 표본점을 적게 되면 첫 번째 주머니에서 흰색, 두 번째 주머니에서도 흰색, 첫 번째 주머니에서 흰색, 두 번째 주머니에서 검은색, 그 다음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제가 지금 적은 거 표본점입니다. 이 표본점 전체를 원소로 갖는 집합, 표본 공간이 되겠죠. 자,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뭐라고요? 자, 사건이 될 수 있는 거 총 몇 개? 2의 4제곱개. 그래서 16개가 만들어질 텐데, 자, 생각해 보세요. 공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건들이 있을 때, 저는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정하냐면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 자, 두 번째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적어볼까요? 자, 적어보세요. 자, 집합 기호 안에 이제 적어볼 텐데 두 번째 검은 공, 두 번째는 검은 공. 자, 두 개가 있겠죠. 첫 번째 주머니에서 흰색, 검은색. 그 다음 또 첫 번째 주머니에서 검은색, 검은색.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건은 다양하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정해지든지 간에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면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면 3번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 2분의 1. 두 번째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낼 확률 또 2분의 1.